피고인이 그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게 있었고, 사실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거고요. 아까 전에 법정에 대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많은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인득은 이제 재판장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그 변호인하고 또 설정까지도 벌였어요. 그 뭐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게 이 변호인이 이 최종 변론을 하기 전에 자신의 소회를 밝혔어요. 근데 네. 소회를 밝히면서 먼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법에는 필수적인 변호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 있고 네. 안인득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인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변호를 하느냐, 네.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도 나도 변호하기 싫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네. 좀 설전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심신미약의 주장은 그 뒤에 이제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기 전에 소회를 얘기하는 이 과정에서 안인득의 심경을 좀 거스르면서 네. 서로 설전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사실은 적절한 말은 아니었던 거죠. 네. 나도 변호하기 싫다 그러면서 변호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피의자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좀 참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변호인도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말이 좀 부적절했다. 좀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사형이 선고된 것은요. 그 지난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자 살인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우리나라에서 22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안인득 피해 유가족의 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인득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피해자들의 현실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안인득은 국민들의 비와 같은 혈세로 일체의 고통과 노동도 없이 배부로 등따시게 지낼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선대가 되어서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날 끝까지 평생 안인득에 대한 분노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사형에 대한 집행이 중지돼서 사실상 이 사형 폐지국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측들의 이런 하소연 혹은 뭐 약간 분노감, 허탈감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수긍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예. 다 뭐 그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가해자는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거 이해 못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사실은 사형제가 꼭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주장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집행 사형수가 62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걸 보면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8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사형제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징벌적 효과로서의 어떤 그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서로 간의 생각이 좀 엇갈려요. 네. 그러니까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사형을 좀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한 20% 정도 나왔고요. 네. 사형 집행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6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의 측면에서는 사형 집행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국민이 사형제는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보상이 그 어떤 감정이 마음이 무너진 걸 채워줄 수는 없지만은요. 이런 잔혹한 어떤 흉악범에 의해서 희생된 유가족이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의 상심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구제책은 없을까요? 일단 그래서 이 징벌로서는 사실은 사형이 맞느냐 예.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걸 감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사형의 집행 이외에는 없다라고 만약에 이제 피해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징벌적인 것은 처벌인 것이고요. 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제자가 반드시 뭐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지원들이 네. 많이 동반이 돼야 되고 이런 심리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현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분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원 제도들이 많이 활용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인득 측에서는요, 이번 그 국민참여재판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